안태준 대표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주변에서는 그를 완고하다고도 했지만 그는 그것을 소신이라 불렀다. 회사를 세운 지 15년,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 그가 말하는 가장 좋은 회사란 단순히 매출이 높은 회사가 아니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곳, 거래처에서 신뢰하는 곳,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상을 실현하려면 먼저 돈을 벌어야 했다. 생존하지 못하면 가치관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래서 태준은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자부심이 우리를 최고로 만듭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다. 말은 쉬워도 현장에서 그 자부심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김민수 대리는 입사 3년차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이었다. 이번 주 그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전라도 지방의 대형 거래처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출장이었다. 민수 대리, 이번 계약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 위상을 보여주세요. 태준 대표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민수는 아침 일찍 KTX에 몸을 실었다. 거래처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상대 사장은 중년의 호탕한 사람이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냉철했다. 가격을 좀 더 낮춰줘야겠어요, 김 대리님. 요즘 경기가 어떤데? 민수는 본사에서 정해준 최저선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상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후 내내 이어진 회의는 결론 없이 흘러갔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상대 사장이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만나서 결론 내립시다. 민수는 당황했다. 갑자기 하룻밤을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 출장비는 당일 왕복으로만 책정되어 있었다. 늦은 시간 숙박비를 청구하려면 팀장이나 사장님께 전화해야 했다. 하지만 머뭇거려졌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경비 때문에 전화하는 게 괜찮을까? 고민하는 민수에게 거래처 사장이 다가왔다. 김 대리님, 괜찮으시면 우리 공장 사무실에서 주무시죠. 간이 침대 있습니다. 호텔비 아끼시고.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본사에 연락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았다. 어차피 내일 아침 일찍 회의니까 경비도 절약하고 성의도 보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공장 한편의 작은 사무실에서 잠을 청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었다.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간이 침대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태준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래처 직원과의 통화에서 농담처럼 나온 말이었다. 김 대리님, 그날 우리 공장에서 잘 주무셨어요? 태준은 전화를 끊자마자 민수를 불렀다. 민수 대리, 지방 출장 갔을 때 공장에서 잤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늦은 시간이라 연락드리기 어려워서.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늦은 시간이면 어때?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이야. 왜 거래처 공장 바닥에서 자? 그게 우리 회사 위상이야? 자존심은 어디 갔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계속 말했다. 당신은 당당하게 회사에 전화했어야 해. 상황을 설명하고 숙박비를 요청하고 제대로 된 호텔에서 푹 쉬고 다음날 당당하게 협상했어야지. 그게 우리 회사 직원의 자세야. 거래처가 뭘로 보겠어? 우리 회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민수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태준은 한숨을 쉬며 민수를 내보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속으로는 측은했다. 민수의 입장도 이해가 갔다. 젊은 직원이 늦은 밤 사장에게 전화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왜 당당하게 일을 하지 못할까? 태준이 꿈꾸는 회사는 직원들이 어디서든 당당한 곳이었다. 거래처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곳. 그러려면 직원 스스로가 자존심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달랐다. 이 일이 알려지자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민수가 경비 아끼려고 고생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심하게 혼내신 거 아니야? 그러게. 회사 생각해서 한 건데 말이야. 역시 사장들은 직원 마음 모르는 것 같아. 아무도 태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수가 왜 당당하게 회사에 연락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원들은 그저 표면만 보았다. 그날 밤 태준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려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 했고 직원들이 자존심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직원들은 사장의 고민을 몰랐다. 그들에게 태준은 그저 엄격한 상사일 뿐이었다. 민수를 혼낸 것도 회사와 직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창업 초기에 적어둔 메모가 있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 사회가 인정하는 회사, 이익과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 15년 전 젊은 자신이 꿈꾸던 회사. 그 꿈을 향해 달려왔지만 갈수록 길은 험했다. 때로는 직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자신이 고개를 숙여야 했고, 때로는 직원들을 혼내야 했다. 그 무게를 아무도 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오늘도 늦어? 저녁은 먹었어? 응,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전화를 끊고 태준은 의자에 기댔다. 민수도 다른 직원들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사장이라는 자리는 외로웠다. 옳다고 믿는 것을 해도 오해받고 직원들을 위한 일인데도 미움받는다. 회사를 최고로 만들고 싶은 간절함은 누구보다 컸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태준은 알고 있었다. 내일이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것, 직원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내일 또 싸워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직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 불을 끄며 태준은 작게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사무실에만 울려 퍼질 뿐이었다.